네, 광고 감독 차은택 씨가 오늘 10시쯤 입국했습니다. 미리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차은택 씨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바로 체포했는데요. 현재 검찰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와 관련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은택 씨의 수사 내용과 전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차은택 씨와 관련된 혐의가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거부터 네네.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순실 씨가 국정을 장악하는데 특히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문체부 아닙니까? 네. 문체부와 관련된 국가 브랜드 사업이랄지 어떤 이미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20개 정도를 직간접으로 다 관여를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국가 브랜드뿐만 아니고 대기업과 관련된 어떤 광고도 싹쓸이처럼 수주를 해갔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가장 확정된 범죄 사실은 강요 미수입니다. 그것은 포레코의 가장 알짜 회사인 광고회사인 포레카 자체를 인수하려다 실패를 했죠. 예. 그래서 그걸 인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걸 넘기지 않으면 송성곽 전 문화콘텐츠진흥원장과 같이 공모해가지고 묻어버리겠다, 세무조사를 받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빼앗으려다 결국은 실패를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확정된 범죄 사실입니다. 네, 이 외에도 또 이제 그 인사에까지도 개입했다 이런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 개입의 어떤 관련 정황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사 개입이 정황했다 하더라도 민간인 인사 개입이 정황한 것 자체는 죄가 되기는 어렵고요. 단지 예. 그 개입 과정에서 개입을 해서 어떠한 거에 대한 수수료 명목 아니면 커미션으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이랄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조금 전 뉴스 리뷰 시간에 차은택 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였던 모습을 현장 연결을 해서 중계해 드렸습니다. 이 최순실 씨는 차은택 씨와 달리 긴급 체포됐거든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최순실 씨가 그날 입국을 한 날은요. 검찰이 아마 수사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그 최순실 씨가 오기 전날부터 굉장히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증인들 또는 관련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최순실 씨의 어떤 입국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체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 수사 상황을 봐서 최순실 씨를 체포하겠다 아니면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로 그 다음 날 오후 3시에 소환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 검찰에 왜 최순실이 긴급 체포하지 않는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있었죠. 문매를 맞다 보니까 일단 불러서 조사하자 해서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직권남용 그리고 사기미수로 긴급 체포를 한 것이고요. 근데 차은택 씨 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차은택 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부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 또 최근에 송성곽 문화 콘텐츠 진흥원장을 비롯해서 또 관련된 계좌 추적 같은 게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은택 씨와 관련된 수사는 거의 많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긴급 체포하고 또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입국장에서 차은택 씨가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먼저 굉장히 진심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라고 하면서 거의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검찰에서 정말 우리 이번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진실한 답변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입국장에서 포토라인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검찰에서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또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로 독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의혹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포토라인에 쓴 그런 사람들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검찰 자체에서 저런 어떤 그 차은택 씨와 관련된 저런 약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증거를 들이대고 그러면 유의미한 그러한 진술을 얻어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차은택 씨가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귀국하기 전까지는 아마 본인은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변호사와 많은 상의를 했을 거고 적어도 최순실 씨가 귀국하기 전까지는 많은 서로의
소통을 했을 거예요.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순실과 관련된 우리가 어떤 뒤에 비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쪽하고도 결국 연결이 돼서 많은 준비를 하고 들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지만 그런 연결고리 또는 시나리오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어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또 명백한 증거를 들이댔을 때는 차은택 씨 아무리 짜고 나와서 아니면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서 입국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검찰의 의지고 검찰의 예. 능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해서도 좀 잘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조금 아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어떤 좀 저희가 뭔가를 좀 잡아낼 수 있는 대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조금 안다는 의미가 예. 크게 보면 클 수 있고 그쵸. 또 작게 보면 작게 네. 볼 수 있어요. 일단 포스코의 알짜 광고회사 이제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고 검찰이 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현재 차은택 씨와 안종범 씨는 공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 문화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씨까지 같이 3명이 공범 관계 되기 때문에 안종범 씨를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서로 만나지 않고는 상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조사를 해보면 안종범 씨를 어디서 만났고 안종범 씨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순실 씨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뭐 독일에서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31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지 대비를 다 하지 않았겠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차은택 씨 또한 중국에서 머물면서 어떠한 대비를 미리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중국과 일본 또 중국 이렇게 국적으로 옮겨가면서까지 도피를 했다.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도피 부분에서 먼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상하이와 청도에서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근데 상하이나 청도는요, 사실 한국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유추를 굉장히 알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청도 같은 경우는 뭐 청도도 마찬가지고 상하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포들이 굉장히 많은 데가 중국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죠. 그래서 네. 아마 본인이 의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유치를 회피하려고 했을 거고요. 이제 일본에 갔던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또 물론 일본에서 어떠한 변호사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유치가 탄로날 걸 대비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서 수사가 굉장히 늑장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뭐 증거인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최순실 씨와 어떤 연결고리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모의를 해서 어느 정도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네.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차은택 검찰 압송 중이라는 화면을 밑에 조그맣게 같이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현재 서초경찰서를 지나고 있습니다. 곧 검찰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찰청에 도착하는 모습도 함께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증거를 좀 인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차은택 씨가 지금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있고 또 어젯밤에 긴급 체포됐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긴급 입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심경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추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현재 모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일단 최순실 씨 구속됐죠. 안종범 전 수석 구속됐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최순실이 당연히 최순실이겠지만 최순실 씨는 다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이권과 개입된 부분에서는 최순실 씨의 수족은 바로 차은택 씨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사의 집중은 차은택 씨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차은택 씨는 아마 거기에 굉장히 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도 긴급 체포되고 여러 개 자기가 관련된 사람이 다 구속되는 마당에 있어서 또 도망다니는 데 굉장히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래 중국이나 일본에서 주거지에 있는 것이 또 아니고 결과적으로 출장 명목이 됐던 잠시 도피하기 위해서 나가 있던 것인데 네. 그게 이제 장기화 될수록 심리적 압박도 굉장히 심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외국에 계속 장기 체류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귀국 시점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걸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검찰로 압송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긴급 체포를 했으니까 내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범죄 사실로 드러난 확정된 부분이 바로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서 포레카라는 광고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다. 그래서 네. 80% 지분을 양도하지 않으면 뭐 땅에 묻어버리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해서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범죄 사실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차은택 씨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수사를 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혐의들이 좀 다 이렇게 입증이 되면 당연히 너무 수십 가지가 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되나요, 보통? 지금 어떤 형량을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형량을 예단하기 어려운데 이제 지금 뭐 최순실 씨와 관련된 직권남용이랄지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보면 사실 형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물론 범죄 사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검찰에서 제3자 뇌물수수랄지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주 뭐 무겁게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현재 수사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연계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왜 국정에 개입을 하고 국정농단을 했을까? 그리고 왜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을 설립했을까? 결국은 그 목적은 결국은 돈이에요, 돈.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이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 이게 어디로 흘러갔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다 알 수 있는 거고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자체는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하느냐가 중점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차명 계좌가 됐건 아니면 본인 계좌가 됐건 압수수색을 통해서 계좌 추적을 했을 때 그 돈의 흐름 자체가 전체적인 수사를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범죄 사실 특정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을 풀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마지막 예. 수사 핵심은 결국 돈의 흐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차은택 씨가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광고 CF 감독으로 유명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좀 문학의 유력 인사가 된 건가요? 일단 광고 CF 또는 뮤직비디오 감독이었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뭐 한때는 유명했어요. 뭐 싸이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그 광고라는 시장이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응을 못했다는 평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한물 간 뭐 광고 감독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가 갑자기 문학의 황태자로 급부상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네. 그것이 사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 씨의 소개를 받고 차은택 씨를 여러 가지 문화 융성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개입을 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그거예요. 2014년도 8월에 문화융성위원으로 임명을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는 창조경제 단장을 맡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문화계를 한편으로서 장을 시작하죠. 그래서 문체부 장관에도 자기의 대학원 은사인 김정덕 씨를 장관으로 그쵸, 임명하게 네. 되고 또 청와대 교문수석에 외삼촌인 김상률 씨를 또 임명할 수 있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뭐 김종전 차관이랄지 또 그와 관계된 뭐 송성각 자기가 굉장히 광고계에서 절친했던 송성각 씨를 콘텐츠 진흥원장으로 앉히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문화계를 그리고 문화 체육부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문화계의 황태자다. 또 자기 자신은 또 시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문화계의 황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계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의 문화계를 잡고 있었는지, 그 문화계에서 전횡을 일삼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 알 수 있죠. 네.
지금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검찰청 앞에서 차은택 씨 압송 차량이 도착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취재진들도 보이고요. 차들도 있고 그리고 경찰들도 대치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11시 20분. 네, 지금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현장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차은택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르십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르십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명함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진실되게 검찰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운 답변 계속하지 마시고 우병우 전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말 하신 적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최순실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로 진실되게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언제 처음 보셨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사람 아는 사람 없으세요? 청와대 민정 쪽 사람? 죄송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만난 적 없으십니까? 정말로 사실대로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죄송한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 하나로 인해서 정말로 너무나 큰 무리를 일으키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모든 부분들 다 검찰에서 정말로 다 말씀드리고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하라고 어떤 지시 같은 거 있었어요? 정말로 검찰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다 조사받으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범 수석하고 조금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사이인가요? 검찰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범은 안다고 얘기해놓고 우병우는 왜 몰라요? 안종범 수석만 알고 우병우 수석은 모른다 뭐 이런 지시를 받은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로 검찰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 말씀 못하시는 이유 같은 거 있으세요? 검찰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소명을 하고 싶으세요?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모든 걸 다 말씀. 지금 심정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은 좀 어떠세요? 30cm 두께 청와대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걸 다 검찰에서 정말로 본 적 있습니까?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하시죠. 정말로 죄송합니다. 청와대 문건 두고서 최순실 씨랑 같이 회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말씀은 해주셔야죠. 어떤 게 잘못한 건지. 정말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속. 네, 정말로 제가 무리를 일으켜 너무 죄송합니다. 어떤 무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무리를? 하실 말씀이 없는 겁니까, 그 밖에는?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네, 차은택 씨가 검찰에 도착해서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에 단순히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답만 거듭 반복하고 나서 지금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 입국장에서는 기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좀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중간에 뭐 변호사를 접촉을 했다거나 이러한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약간 처음에 입국장에서 어떤 포토라인에 섰을 때 대답과 좀 많이 달라진 면이 예. 있죠. 그리고 그때는 아니, 검찰에서 한 말씀만 사실대로 하시죠. 얘기하겠다고 한 번 정도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곤란한 질문에는 다 검찰에서 뭐가 사실대로 죄송합니까? 얘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입국장에서 나올 때 잠깐 그 호송 차량에 뭐 누가 탔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예. 변호사가 탈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검찰에서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는 말로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고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차은택 씨 입국 과정을 한번 보면요. 예. 입국에서 지금 포토라인을 3번이나 썼어요. 처음에 바로 입국 출입문에서 한 번 쓰고요. 그다음에 나와서 한 번 쓰고 또 중앙지검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순실 씨가 귀국을 해서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하면 똑같은 절차를 밟았을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씨를 검찰에서 만약에 긴급 체포만 했다고 한다면 수사관을 보내서 예. 3번의 포토라인을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잃었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사실 그 입국장에서 어떤 눈물을 보이고 그런 모습과는 또 상당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본인 자체는 아마 검찰에서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이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네. 본인이 입국장에 나왔을 때는 좀 얼떨결에 여러 가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 수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냐는 그런 뭐 후회감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 울먹이면서 어느 정도 안종범 수석이랄지 전 수석이랄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차분해지고 오면서 또 다른 뭐 어떤 변호사와 뭐 대화를 했을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약간 몇 마디 빼놓고는 다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포토라인 쓴 사람들이 이 얘기가 똑같죠. 더구나 우병우 전 수석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판에 박은 듯한 아니면 서로 짜고 나온 듯한 그런 말.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걸 무조건 취재 기자의 어떤 곤란한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말을 수석하고 조금 안다고 힌트를 줄 수 있는 말들을 다 회피하겠다. 약간 이런 태도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늘품 체조와 관련해서도 좀 장아름 씨가 어떤 인터뷰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혐의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장아름 씨가 개발한 이제 체조 자체가 이제 국민 체조로 선정이 됐고 국민 체조를 시연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명한 몇만 원짜리 추리닝을 입고 나와서 시연을 보여서 그 체조를 갖다 굉장히 보고시키는 의도를 보였죠. 예. 그런데 그 체조가 국민 체조로 선정되는 과정까지 굉장히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코리아 체조라고 해서 그 체조가 2년 동안 문체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거의 2억 이상을 들여서 후원받아서 거의 공개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체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아름 씨가 그 체조를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국민 체조를 만든 것처럼 하고 이걸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 정아름 씨가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차은택 씨가 누가 와서 물으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라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홍보 비용을 비롯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한 3억 7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3억 7천 중에서 자기는 돈을 몇 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적자였다. 800 가까이 받았다고 했나요? 네네, 그 받은 정도 받았다고 금액에 했을 비하면 거예요. 너무나 네. 적은 금액으로 얘기를 하긴 그리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바로 차은택 씨가 페이퍼 컴퍼니, 이게 유령 회사를 세운 엠빅트, 에딕트로 그게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권 개입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고생을 한 사람한테는 거의 돈이 가지 않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이권을 챙겼고 거기서 받은 돈을 최순실 씨랄지 그 밖에 비선 실세들과 나눠 가졌느냐. 이제 그 부분도 검찰에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우성 비서관, 차은택 씨까지 굉장히 주요 인물들이 많이 지금 체포됐거든요. 앞으로 또 남은 사람이 있나요? 일단 뭐 핵심적인 인물들은 좀 수사가 되고요. 또 긴급 체포돼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사람들은 일단 그 최순실 씨가 어떻게 연설문이랄지 국가 기밀을 빼돌렸느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봉근 전 비서관 예. 또 이재만 전 비서관 마찬가지죠. 둘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실세로 알려졌고 문체부를 차은택 씨나 아니면 최순실 씨가 짜고 문체부의 어떤 인사를 전횡을 일삼고 문체부의 어떤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 차은택 씨한테 밀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정 전 차관이 또 앞으로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예, 최순실 게이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제 차은택 씨가 체포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수사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번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차은택 씨 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뭐 K 스포츠 재단이나 미르재단과 관련해서도 사실 뭐 차은택 씨의 관련 부분이 안 나오고 있지만 특히 미르재단은 문화와 상관이 있거든요. 네. 문화 융성사업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차은택 씨가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설립 과정에서 또 운영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 또 최순실 씨와 관계,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될 걸로 보이고요. 또 각종의 이권 개입, 또 문체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수사가 된다 보면 결과적으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고리랄지 안종범, 정호선 이런 전 비서관과 관계, 또 김정전 차관과 관계랄지 또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광고 수주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각종의 이권 개입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순실 게이트를 밝히는 데 있어서 차은택의 역할, 또 차은택에 대한 수사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순실 씨와 관련한 수사 상황도 좀 어떻게 진행될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최순실 씨에 관련해서는 뭐 직권 남용의 어떤 안종범 전 수석과 공범 관계고 그다음에 사기 미수로 지금 영장 청구돼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하겠지만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연설문의 입수 과정이랄지 군사 기밀이랄지 외교 비밀, 공무상 비밀을 어떻게 입수했느냐, 또 그걸 가지고 차은택을 통해서 어떻게 이권 개입을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 수사가 뭐 하루 이틀 끝날 수사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차은택 씨의 수사 내용과 전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